혜숙님,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마사지가 끝난 후에 고요한 방 안에서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을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달아올랐던 몸의 감각이 아직 생생한데 더 큰 유혹이 눈앞에 놓인 거죠. 다른 곳이요? 네. 호텔이나 좀 더 편안한 곳에서요. 여기서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민준의 말은 명확했어요.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선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었죠. 2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가 61세인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다니. 마음속에서 1000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올까?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건 정말 선을 넘는 일이야. 남편한테 들키면? 아니, 그 전에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가운으로 몸을 감싼 채 마사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 강렬한 감각들이 아직도 몸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 박성호와는 3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만나 6년 연애 끝에 결혼했으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산 셈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지난 몇 년간 우리 부부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왔어요.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남편은 새벽 골프를 위해 5시에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서거든요. 예전에는 다녀올게라는 인사라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거실로 나가면 식탁 위에 빈 접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혼자 아침을 해결한 흔적이죠.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입니다. 35년 동안 변하지 않은 불문율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한숨을 내쉬며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다른 집들도 비슷할까요?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부부들을 보며 문득 궁금해집니다.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퇴근하면 다녀왔어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 후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독서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고 저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어요. 대화라고 해봐야 밥 먹어요. 세탁물 넣어둘게요. 내일 병원 가니까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정도가 전부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대화는 언제부터 사라졌을까요? 가장 힘든 건 침실이 분리된 지 5년이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남편의 코골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당신이 잠을 못 자잖아. 당분간 서재에서 잘게. 그때는 정말 배려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분간이라던 것이 벌써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같은 침실에 있는 것조차 어색해졌어요. 부부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마지막으로 남편과 가까워진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3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전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60이 넘으면 그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몸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런 걸 바라는 건가? 스스로에게 묻곤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골프 약속이 취소됐다면서 기지개를 켜며 거실로 나왔어요. 오늘은 집에 있을까 해. 남편의 말에 잠시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점심은 뭘 해드릴까요? 좋아하시는 갈비찜 어때요? 아, 점심은 친구들이랑 먹기로 했어. 저녁도 회식이 있고.
순간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에 있겠다는 건 그냥 쉬겠다는 뜻이었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거죠. 그날 남편은 오후 1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결국 집에서 함께 보낸 시간은 고작 몇 시간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결혼해서 살아요. 손주들도 있지만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볼 수 있을 뿐이에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이었는데 정작 그 역할들이 끝나고 나니 텅 빈 공간만 남은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61세의 제 모습이 보입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반 이상 하얗게 변했어요. 몸매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아직도 20대처럼 뛰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젊은 시절 남편과 사랑했던 기억들이 문득 떠오를 때면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거든요. 하루 종일 전화 통화를 해도 부족했고 만나면 손을 놓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익숙함이 무관심으로 변한 거죠. 남편도 저도 특별히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노년 부부였죠.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인 정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미는 저보다 2살 위인 63세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사이예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정미를 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반짝였어요. 옷차림도 평소보다 세련되어 보였고요. 정미야,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그래. 뭐가 달라? 정미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몰라, 그냥 예전보다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 피부도 좋아 보이고. 에이, 그냥 요즘 운동 좀 한다고 그런가 봐. 하지만 정미의 표정을 보니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계속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미가 갑자기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혜수가, 너 요즘 스트레스 많지? 스트레스? 뭔 스트레스? 그냥 남편이랑 잘 지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정미와는 오랜 친구지만 사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냥 그렇지. 특별한 문제는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정말 좋다는 뜻이야? 정미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마치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해봐. 요즘 남편이랑 어때? 그냥 룸메이트처럼 지내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확히 제 상황을 맞춘 거거든요. 너도 그렇구나. 표정 보니까 알겠어. 정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나이 되면 다들 그런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우리는 우리대로 시간이 많고. 그런데 가끔 뭔가 허전하지 않아? 허전하다는 게 그냥 여자로서의 느낌?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 정미의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혼자 느끼던 감정을 누군가 대신 말해준 것 같았거든요. 정미야, 너 뭔가 특별한 일 있었지? 정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번 더 주변을 살폈어요. 있긴 있어. 그런데 너한테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 뭔데? 말해봐. 혜수가, 너 마사지 받아본 적 있어? 마사지? 당연히 있지. 어깨 결릴 때 동네 안마원에서. 그게 아니라 좀 더 특별한 마사지. 특별한 마사지가 뭔데?
정미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어요. 여성 전용이고 젊은 남자가 해주는 마사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여성 전용의 젊은 남자라니? 그게 무슨 마사지인데? 진짜 시원한 마사지야. 몸도 마음도 완전히 풀리는 그런 마사지. 정미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뭔가 말하지 않은 게 더 있다는 느낌이었죠. 정미야, 설마 그런 곳? 뭔 그런 곳? 그냥 마사지 받는 곳이야. 다만 좀 더 세심하게 해준다고 할까? 세심하게. 여자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주는 거지. 남자 마사지사들이 힘도 세고 손도 크고 그러니까 훨씬 시원해. 정미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정미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 정말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안전한 거야? 젊은 남자가 혼자 있는 여자를. 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완전히 제대로 된 업소야. 고급스럽고 직원들도 다 교육받은 전문가들이고. 그럼 정말 그냥 마사지만 해주는 거야? 정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기본은 마사지지. 하지만 원하면 좀 더 특별한 케어도 가능해. 특별한 케어? 그건 가서 직접 경험해 봐야 알지. 말로 설명하기는 좀 그래. 정미의 애매한 대답에 더욱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비용은 얼마나 해? 기본 코스가 30만 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해. 3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정미의 달라진 모습을 보니 정말 무언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았어요. 한 번만 가볼래? 내가 같이 가줄게. 아니야, 무서워. 뭐가 무서워?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가보니까 완전 괜찮더라고. 오히려 왜 진작 안 갔나 싶었어. 정미의 권유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요즘 느끼고 있던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진짜 안전한 거지. 당연하지. 내가 위험한 곳을 너한테 추천하겠어? 그럼. 한 번만? 그래. 다음 주 목요일 어때? 내가 예약해 놓을게.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이 되자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정말 가도 되는 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도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도 고민됐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이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대충 입자니 부끄러웠죠. 결국 평소보다 조금 신경 쓴 정도로 입고 나갔어요. 정미와 만나기로 한 곳은 강남의 한 카페였어요. 정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표정을 보자마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얼굴이 왜 그래? 완전 긴장한 표정이네. 당연히 긴장되지. 이런 곳 가본 적이 없는데. 걱정 마. 나도 처음에는 떨렸어. 그런데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니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정미가 간단히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일단 들어가면 리셉션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하고 샤워하고 가운으로 갈아입으면 돼. 그리고 마사지사가 와서 시작하는 거지. 그럼 정말 처음엔 그냥 마사지만 해주는 거야? 응. 등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전신 마사지 해주고. 그 다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사지사가 물어볼 거야. 다른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라고. 그때 너는 선택하면 돼. 정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도대체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업소는 강남의 한 빌딩 3층에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빌딩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리니 로이얼 세러피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여기야? 응. 고급스럽지? 정말로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일반 마사지 업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은은한 조명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마치 호텔 스파 같은 느낌이었죠. 리셉션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정민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친구도 함께 왔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보니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와 비슷했어요.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서비스 이용 동의서 정도였죠. 오늘은 어떤 코스로 하시겠어요? 직원이 메뉴판을 내밀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본 코스가 30만 원, 프리미엄 코스가 50만 원, 스페셜 코스가 70만 원이었어요. 처음이니까 기본 코스로 해주세요. 정미가 대신 답해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샤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을 따라 복도를 걸어가는데 마음이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샤워실은 정말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수건과 가운도 호텔급이었죠. 샤워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가운으로 갈아입고 마사지 룸으로 들어갔어요. 룸도 예상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마사지 테이블과 함께 작은 소파와 테이블도 있었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져 있었어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라고 대답했죠. 문이 열리면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어서 정말 마사지사 같아 보였어요. 얼굴도 준수한 편이었고요. 안녕하세요. 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긴장 많이 하셨나요?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먼저 엎드려서 누워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어요. 전문가답다는 느낌이 들었죠. 마사지 테이블에 엎드려 누우니 민준이 말했어요. 등부터 시작할게요.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따뜻한 오일을 등에 바르고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일반적인 마사지였어요. 어깨와 등의 근육을 주무르고 뭉친 부분을 풀어주는 그런 마사지요. 여기 많이 뭉쳐있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요즘 좀 그래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민준의 손길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힘의 세기도 적당했고 뭉친 근육을 정확히 찾아서 풀어줬죠. 처음에 가졌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등 마사지를 받고 나니 정말 시원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이제 다리 쪽 하겠습니다. 민준이 제 다리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발목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순으로 올라왔어요. 허벅지 마사지를 할 때 민준의 손이 허벅지 안쪽까지 와서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때 몸에 미묘한 전율이 일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죠. 여기도 많이 뭉쳐있네요. 민준이 허벅지 안쪽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주는데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분명 마사지인데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전신 마사지가 끝나고 민준이 물었어요. 어떠세요? 좀 시원하시죠? 네, 정말 시원해요. 혹시 다른 원하시는 케어가 있으실까요? 그 순간이었어요. 정미가 말했던 그 순간이요.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다른 케어요? 좀 더 깊은 릴렉스 케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맞춰도 되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문적이고 차분했어요. 전혀 강요하는 느낌은 없었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그만둬야 할까 아니면 정미가 말했던 그 특별한 경험을 해볼까? 어떤 케어인가요?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케어입니다.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한 터치로요.
여전히 애매한 표현이었지만 그 의미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민준의 손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부드럽고 더 섬세하게 제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몸의 여러 부분이 예민해지고 마음도 동요하기 시작했죠. 편안하게 놔두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손은 이제 제 몸의 더 은밀한 부분까지 다가오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이미 그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3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의 손길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순간이 왔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끝나고 나니 몸은 완전히 이완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런 경험을 한 제가 맞나 싶기도 하고 동시에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뭔가를 되찾은 것 같기도 했어요. 어떠셨어요? 민준이 수건으로 제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물었어요. 좋았어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 좋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샤워하시고 천천히 나오세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민준이 나간 후 샤워실에서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으며 생각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가 싶었죠.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정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제를 하고 나오는 길 정미가 물었어요. 솔직히 어땠어? 생각보다. 좋았어. 그치? 나도 처음에는 놀랐어.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거든.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미가 말했어요. 죄책감 들지? 들어.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그런데 생각해봐.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그냥 마사지 받은 거잖아. 정미의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어요. 분명 단순한 마사지 이상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의 경험이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가 이상했어요. 샤워를 다시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어요. 분명 잘못된 일이었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했을 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녁을 차려주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오늘의 경험이 맴돌고 있었어요. 오늘 뭐 했어? 남편이 무심코 물었어요. 친구랑 차 마시고 왔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정미와 차를 마셨으니까요. 하지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났어요. 민준의 손길, 그때 느꼈던 감각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옆방에서 자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꼈죠. 며칠이 지났어요. 일상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좀 더 여성스러워진 것 같달까요? 정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다음에 또 갈래?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언제? 다음 주 목요일? 한참을 고민했어요.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의도적인 거잖아요.
한 번만 더. 결국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두 번째 방문은 첫 번째보다 덜 떨렸어요. 이미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은 더 컸어요. 민준이 다시 담당해줬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특별한 케어를 요청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경험은 첫 번째보다 더 좋았어요. 몸이 이미 그 감각을 기억하고 있어서 더 빨리, 더 깊이 반응했어요. 더 자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이 마사지가 끝난 후 말했어요. 자주요? 네. 몸에 긴장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리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이 핑계로 들렸지만 동시에 설득력도 있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방문이 이어졌어요. 이제는 2, 3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게 되었어요. 정미와 함께 가면서 이런 시간이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죠. 우리만의 비밀 시간이라고 정미는 말했어요. 맞아요.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느꼈던 강렬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자극에도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방문했을 때 민준이 말했어요. 요즘 반응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졌다고요? 처음에 비해서 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몸이 적응한 거죠. 그 말에 뭔가 섬뜩함을 느꼈어요. 마치 중독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해요. 하지만, 민준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방문 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혜숙님,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혹시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날 수도 있을까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이런 제안이 올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곳이요? 네. 호텔이나 좀 더 편안한 곳에서요. 여기서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민준의 말은 명확했어요.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선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었죠. 그건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민준이 자신의 개인 번호를 적은 종이를 건네줬어요. 이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씀 안 하시죠? 당연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종이를 계속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준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마사지라는 명목이 있었지만 호텔에서 만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정말 젊은 남자와 그런 관계를 가진다면 어떨까? 35년 동안 한 남자만 알고 살아온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미에게 상의해볼까 생각했지만 이건 너무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마음이 기울어지는 걸 느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 문자에 묘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마치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골프 약속이 취소되었다면서요. 오늘은 집에서 저녁 먹을까? 남편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럴까요? 뭘 해드릴까요? 뭐든 좋아.
내가 해주는 거면. 남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적 이런 대화를 나눠봤나 싶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신혼 때 남편을 위해 음식을 해주던 기억들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맛있네. 남편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말했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어요. 요즘 어때? 건강은 괜찮고? 남편이 갑자기 제 안부를 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질문이었어요. 응, 괜찮아. 당신은? 나도 괜찮아. 그런데 가끔 생각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쎄,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맞아.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컸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때 그대로네. 남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이 필요 없어진 후에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볼까? 남편의 제안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 그동안의 외로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미안해. 그동안 너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서. 남편의 사과에 가슴이 아팠어요. 신경 못 쓴 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남편이 더 미안해해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나도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던 날. 남편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심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6년간의 연애 기간.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고 전화로 몇 시간씩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 앞에 섰을 때의 설렘. 평생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그 순간. 신혼 때의 달콤했던 시간들. 작은 원룸에서 둘이 함께 요리하고 함께 설거지하고 함께 잠들었던 시간들.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밤새 아이를 보며 행복해했던 모습.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 학교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다니고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봤던 시간들.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아마도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서로 너무 바빴고 대화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진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을 배신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어제 이야기해서 기분이 좋았어. 우리 앞으로 더 자주 이야기하자. 그래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민준의 번호를 꺼내봤어요. 어젯밤 남편과의 대화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이대로 계속해도 될까요? 남편이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계속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휴대폰을 들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민준입니다. 저, 해숙이에요. 아, 해숙님. 결정하셨어요? 네. 하지만,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렸어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라서요.
지금까지 한 것도 잘못이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민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혜숙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죠.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걸까요? 평생 후회하게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미에게 연락했어요. 정미야, 나 더 이상 그곳에 안 갈래.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그만하고 싶어. 갑자기 왜? 재미있었잖아. 재미있었지만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정미는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지만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연락해. 고마워, 정미야. 그동안 좋은 경험하게 해줘서. 그 후로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민준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요즘 뭔가 밝아진 것 같아. 남편이 어느 날 말했어요. 그래요? 응. 예전보다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랑 다시 가까워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 나도 기분이 좋아. 남편의 미소를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가끔은 그때의 경험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민준의 손길, 그때 느꼈던 강렬한 감각들이 생각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남편과 함께했던 35년의 시간을 떠올려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을 생각하죠. 그 경험이 제게 남긴 건 후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아직도 여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61세의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남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더 당당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제는 남편과 함께 쇼핑몰에 갔어요. 옷을 사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이 옷 입으니까 정말 예쁘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정말? 응. 그때도 지금처럼 예뻤어. 35년 만에 듣는 남편의 고백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물론 민준과의 경험처럼 강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따뜻함과 안정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특별함이 있었죠.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어요. 다시 대화가 늘어났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여행 계획도 세우곤 해요. 우리 나이에 뭔 여행이야? 처음에는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건강할 때 가야죠. 제가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요. 그 경험 이후로 제가 많이 적극적이 되었거든요. 결국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신혼 때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험한 경험들이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고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굳이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었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정민은 아직도 그곳에 다니고 있어요. 가끔 만나면 정말 안 갈 거야?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더 이상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대신 남편과의 관계 개선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사람이잖아요. 어젯밤에는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요즘 우리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뭔가 새로워진 기분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네, 그래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과거의 유혹을 완전히 끊어냈어요. 민준의 번호도 삭제했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더 자신감 있고 더 적극적이고 더 솔직한 저를 말이에요. 61세의 나이에 한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결국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함께 진정한 황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잘못된 일이었고 운이 좋아서 큰 문제 없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욕구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요. 중요한 건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저처럼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건전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61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지금 저는 남편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건강 관리도 함께하고 취미 생활도 함께 개발하고 있죠. 얼마 전에는 부부가 함께하는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요가야? 처음에는 남편이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대화 거리도 늘어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또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도 만들고 있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가끔 혼자서 미술관이나 전시회도 가요.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저만의 삶도 챙기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남편도 저를 더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만 있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여성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얼마 전에는 딸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저희 부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아빠 요즘 많이 좋아 보여. 뭔 일 있었어? 그냥 나이 들어서 서로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아. 그래, 보기 좋다. 우리 친구 부모님들은 늘 싸우기만 하는데 엄마 아빠는 정말 금슬이 좋아 보여. 딸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화목해 보인다는 거잖아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명절에 왔을 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예전보다 훨씬 다정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뭔가 신혼부부 같아.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그 경험들이 없었다면 이런 깨달음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정미를 만나면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해요. 너 정말 후회 안 해? 그때 얼마나 좋았는데. 안 해. 지금이 더 좋아. 진짜? 진짜. 남편이랑 이렇게 좋아진 적이 없었어. 정민은 좀 의아해하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줘요. 물론 아직도 그곳에 다니고 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사실 정미의 상황은 좀 달라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져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경험이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긴 했지만 아직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회복되었고요. 요즘은 남편과 함께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은퇴 후에 어디서 살지, 어떤 일을 하며 지낼지 이런 이야기들이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사서 텃밭도 가꾸고 살면 어떨까? 남편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 도시 생활을 고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시골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우리 나이에 뭐가 힘들어? 건강할 때 자연 속에서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요즘은 주말마다 시골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마치 신혼부부가 신접을 구하는 것처럼 설레고 즐거워요. 어젯밤에는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고마워. 뭐가요? 그냥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줄 거라서.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도 지금까지 힘들었을 텐데 참아줘서. 앞으로는 더 잘해볼게. 저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꼭 안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61세의 제 모습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젊었을 때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실감났어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겼고 체력도 떨어졌죠. 하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젊은 마음을 이제는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위험한 모험 대신 건전한 도전을, 금지된 유혹 대신 허용된 기쁨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권태로운 결혼 생활, 잃어버린 자신감, 그리워하는 젊음.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험한 선택을 하기 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배우자와의 솔직한 대화, 새로운 취미 찾기, 자기 개발, 사회활동 참여 등 건전한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관계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아직 희망이 있는 관계라면 위험한 모험보다는 건전한 노력을 먼저 시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도 도전을 멈출 필요도 없어요. 다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을 현재에서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의 중요성이에요. 저는 위험한 모험에 용기를 썼지만 그것을 그만둘 때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때도 용기가 필요했죠.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용기는 필요해요. 다만 그 용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61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 키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나이니까요. 저처럼 실수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더 빨리, 더 확실하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용기를, 이미 실수를 하신 분들께는 위로를, 그리고 모든 분들께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현명한 선택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